네, 법원행정처장님, 예, 그 사법부의 신뢰는 결국에 재판으로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판결,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깨는 것은 반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엉뚱한 판결, 이상한 판결, 소위 말하는 사회생활 잘 모르는 법조인들이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진 판결, 이런 것들이 사실 사법부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사법부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자, 수술하는 의사의 손은 깨끗해야 됩니다. 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더 청렴해야 되고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청렴하고 법을 더 잘 지켜야 되고 특히나 뇌물과 관련해서는 더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룸살롱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그 룸살롱에서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온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 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일단 제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서 제가 일반적인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 조사하시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은 네.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행정처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법원행정처장님도 그 권한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칙 보면 그렇죠. 저희들 예. 자,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 판사가. 그 판사가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감찰 시작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필요하면 제가 사진이랑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감찰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절차를 일단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일반 공직사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제보가 되면 어떡합니까? 네, 당장 직무 배제하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합니다. 이런 사안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무조건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100만 원 이상 금품 향응 등을 받으면 곧바로 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맞죠? 네,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이렇게 비리에 연루된 손이 더러운 의사가 수술하지 못하게 하는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접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 비공개하고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이 관련성까지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접대받았다는 내용 하나만으로 감찰할 끝날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그 재판 너무 잘못됐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재판이 왜 잘못됐는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찰해서 이 법사위에 보고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보면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이 윤리감사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조 1항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서 사안을 좀 확인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사에 보고하십시오. 말씀 답변하십시오. 예,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처장님, 지난번에 답변하셨어요. 이렇게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를 꾸려서 9일 만에 이렇게 파기환송한 사례는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개인적인 경험은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행정차장님도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은 그런 일 본 적 있어요? 판사로 재직하셨면서 없지요? 뭐 대법원에는 제가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본 적 있으세요?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없지요? 법무부 차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본 적 없지요? 제가 이제 공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제한 있냐고 없냐고, 일반 네.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없지요? 국민 여러분, 대법원장이 나서서 전원합의체를 꾸려서 9일 만에 파기환송시키는 사례를 세 분의 기관장들께서 본 적이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다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법원은 그런 의심받거나 의혹받을 일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떤 법원인데요? 어떤 대법원인데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법원에서 판단 내리면 그거 따라왔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지만 법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그 3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그분, 태완이법 제가 만들어서 화성연쇄살인사건에 진짜 법인 잡고 난 다음에 그분 재심 받아서 무죄 됐잖아요. 그래도 3심이 잘한 건 아니에요. 그때 대법원까지 갔을 때. 마찬가지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도 엉뚱한 15살짜리를 범인으로 몰았어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몰았어요. 그것도 제가 만든 태완이법으로 그 진짜 살인범이 잡혔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대법원장을 믿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오고 그렇게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번 대법원장은 그게 아니에요. 이 대법원장이 잘못한 건 뭔지 아십니까? 대법원 전체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사법부의 신뢰 전체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제보 받은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제보 받았어요. 조희대가 윤석열을 만나서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내가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해버리겠다라고 했다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하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오늘 영상 한번 다시 보실게요.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가 4인이 회동했답니다. 이것도 의혹이지만 들어보세요. 제가 말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들려요. 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나도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4월 4일 날 윤석열 판결 선고 끝나고 4월 7일인가 4월 10일인가 15일인가 그 발언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자우상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김충식이하고 한덕수하고 목적 비의민이 많고 정직을 묻었다 이러지. 그 자리에서 조희대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처리해서 알아서 처리한다. 그런 얘기 했다면서요. 그리고 그 내면상에 해당하는 다음 대통령은 내 압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못다. 요체. 저는 이 내용은 나중에 들었어요. 제가 제보받은 것은 아주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윤석열과 조희대가 만나서 한 얘기, 조희대 왈,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우리 쪽 의원에게 얘기했고, 그런 얘기를 제가 또한 제보를 받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똑같이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녹취로 나와 있잖아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 얘기가 되고 있다고 녹취가 나오고 저는 정확하게 제보를 받았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파기환송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희가 물었잖아요. 제가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예. 6만 아니 7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봤느냐? 그랬을 때 처장님 뭐라 그랬어요? 어떻든 전자문서로라도 봤다고 합니다 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받은 답변에는 뭐라고 왔어요?
우리 그런 거 안 봐요. 우리는 파기환송한 상고 이유서와 그 법률 판단을 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 중차대한 거에서 대법관들이 기록을 안 본다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난주까지 대한민국 최대 법률사무소 김앤장에서 20년을 근무했던 이인자 서석호 변호사는 내란숙의 피고인 윤석열과 서울법대 7구학번 동기로 막역한 사이입니다. 또한 한독수 전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주현 민정수석 두 사람은 역시 서석호 변호사와 같은 김앤장 출신입니다. 서석호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서울법대 선후배 사이로 친분이 있습니다. 내란숙의 피고인 윤석열이 자유롭게 한강에서 반려견 산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반면에 적폐 기득권 카르텔이 꺼리는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이재명을 낙마시키려는 내란 유지 사법 쿠데타를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자들, 이들 7명의 서울대 김앤장 커넥션은 내란 유지 사법 쿠데타의 공범들로서 역사와 국민 앞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에 금일 우리 단체에서는 이들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먼저 금일 기자회견 참석자를 소개합니다. 새 정부에서 국민이 원하는 가장 시급하고 최우선 개혁과제인 검찰 사법개혁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시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신 장경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은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먼저 기자회견 낭독하고 질문 있으면 밖으로 이동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서울대 김앤장 커넥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내란 종식과 국민주권 방해하는 서울대 김앤장 커넥션은 대한민국과 사법정의를 망치는 반국가 세력이 아닌가? 공수처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는 내란 유지 사법 쿠데타 공모자들 즉각 수사에 엄단하라. 피고발인 지기현 부장판사는 우리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인 내란수괴죄를 범한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하여 사상 초유로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날수가 아닌 시간으로 변경하여 구속취소를 결정했습니다. 피고발인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를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즉시항고를 포기를 강행하여 윤석열을 탈옥시켰습니다. 이어 피고발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표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되자마자 소부 심리조차 없이 2시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에 판결이 선고된 것은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며 약 7만 쪽 기록에 비춰볼 때 졸속 재판이라는 국민적 비난이 거셉니다. 이에 다음 혐의로 피고발인 윤석열 등 7인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1.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 국가 공권력, 특히 법원 등 사법기관의 생명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또한 법 앞에 평등이라는 대한민국 헌법 규정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원칙입니다. 특히 사법본과 검찰권을 지휘 감독하는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대통령 등 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고 국가와 국민을 우선시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독립성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7인은 전현직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의 막중한 자리에서 순차적, 승계적으로 공모하여 자신들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였습니다. 사실상의 사법 쿠데타를 저지르면서 내란숙의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사법권 및 검찰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대다수 국민의 대통령 선거권과 유력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공모 공동정범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및 제255조 제6항 위반,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제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죄 제6항은 제85조 제1항을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조희대 대법원장,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대법원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와 사법권 및 검찰권의 행사를 지휘 감독하는 등 대선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규관들이 처참히 파괴됐습니다. 또한 차기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고 피고발인 한독수를 국민의힘 후보로 만들어 당선시킬 목적으로 검찰 상고 및 위법 부당한 대법원 판결을 주도하면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 다수의 선거권 및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자 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을 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에 위처럼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전직 대통령, 국무총리, 현직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등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킨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5년 5월 13일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